여러분, 혹시 강남대로변을 질주하는 포르쉐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와,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자산운용가로 일하면서 매일 수백억 원의 돈이 오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숫자를 다루는 저조차도 가끔은 남들의 화려한 수익률 인증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거든요. 겉보기에 화려한 부자들, 그들은 과연 밤에도 두 다리 뻗고 잘까요?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부자들의 심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혼 5년 차,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비싼 차나 명품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식 찍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금융위기는 차트가 무너져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지금부터 당신의 통장을 지켜줄 멘탈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트코인 불장을 목격한 2030 세대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미친 짓처럼 보이는 투자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선택이 이해가 되곤 합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즉 MS를 창업할 수 있었던 건 천재성 때문일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가 다닌 학교가 당시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고등학교였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반면 빌 게이츠만큼 똑똑했던 그의 친구 켄트 에반스는 등산 사고로 요절했죠. 똑같은 확률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으로, 누군가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건 실력이고 남이 망한 건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오만함을 버리는 순간 진짜 부의 문이 열립니다. 가장 어려운 금융기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라자트 구타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미 1,000억 원대 자산가였죠.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내부자 거래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결국 감옥에 갑니다. 충분함을 몰랐기 때문이죠. 저도 투자자로서 늘 유혹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지만 골대 위치를 계속 옮기면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충분함은 얼마인가요? 우리가 워런 버핏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의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연평균 수익률로만 따지면 짐 사이먼스 같은 펀드 매니저가 훨씬 높아요. 하지만 버핏이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은 딱 하나, 오래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90대가 된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자산 중 99%는 50세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힘, 그게 바로 엄청난 결과의 씨앗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관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돈을 지키려면 정반대입니다. 겁쟁이가 되어야 해요. 내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건전한 편집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한때 부자들은 이 생존의 심리를 간과했습니다. 한 번의 대박을 노리다가 재기불능 상태가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매번 홈런을 칠 수 있나요?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도 10번 중 6번 맞히면 대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모든 투자에서 이기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몇몇 종목, 즉 꼬리 사건이 전체 수익을 결정합니다. 디즈니가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린 건 백설공주와 같은 몇 개의 대박 작품이었죠. 50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성공이 모든 실패를 덮어줄 테니까요.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입니다.
제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야근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통장의 잔고는 곧 내 인생의 선택권 개수와 같습니다. 호텔 발렛 파킹 알바를 하던 시절 페라리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차를 쳐다봅니다. 운전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운전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멋지게 본다고 착각하죠. 이게 바로 페라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명품을 휘두를 때 남들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물건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볼 뿐입니다. 존경과 칭찬은 벤치가 아니라 당신의 겸손과 친절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지출이 확 줄어들더군요. 그럼 부는 무엇일까요? 부는 쓰지 않은 소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비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부입니다. 우리는 10억 원을 쓴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10억 원이 줄어든 사람일 뿐이죠. 저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저축하세요. 그 돈은 언젠가 당신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투자 이론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성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틀린 투자입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한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가 낫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모로 잡고 도박하지 마세요. 밤에 푹 자는 것, 그것이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경제가 망할 것이다 라는 뉴스는 언제나 조회수가 높습니다. 비관론은 지적으로 들리고 낙관론은 순진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세요. 전쟁, 질병, 공황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왔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잃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세요. 그게 결국엔 이깁니다. 제 아내는 부동산보다 현금 보유를 좋아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요.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편한 방식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의 정답을 베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돈의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언제 불안한지를 아는 메타인지가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한 투자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변동성, 공포,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 비용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견디는 그 고통이 바로 입장료인 셈이죠. 이걸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놀이공원 입장료라고 생각하세요. 롤러코스터를 즐기려면 표를 사야 하듯이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공포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과거의 저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저와 30대의 저는 원하는 게 너무 달라졌어요.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니 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세우지 마세요. 미래의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유연한 자산 관리입니다. 매몰 비용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하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자산 운용가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겸손입니다.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 그리고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인정. 이것이 여러분을 파산에서 구해줄 안전바입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맞히는 것보다 우산을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니까요. 결국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묻는 건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가?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행복이 2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될 자유, 아픈 가족 곁을 지킬 수 있는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세요. 페라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남들과 비교하는 지출을 멈추세요. 둘째, 밤잠을 설치게 하는 투자는 정리하세요. 셋째, 저축률을 높이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복리로 쌓여 10년 뒤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있죠.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